그래서 2편 1장에서는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는 주제가 다뤄졌고 2편 2장에서는 결단성이라는 주제가 다뤄져서 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게 2편 3장에 나오는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Vorlaufende Entschlossenheit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개념이 우리가 1편에서 다뤘던 현존재의 존재인 염려의 온전한 구조 내용이고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 틀이고 현존재의 본래적 전체 존재 가능이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존재와 시간의 지금까지 내용을 좀 반복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존재와 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존재 분석론의 작업이고, 현존재 분석론이라는 건 현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현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분석인 것이고, 현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현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존재와 시간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현존재의 존재는 실존이다 라는 게 나왔고, 그 실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완결됐던 것이 1편 마지막에 나오는 염려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고, 요 염려의 세 가지 구조 계기가 이제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었고, 요 세 가지 구조 계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은 현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들을 자기를 앞질러서 바라보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능성을 앞질러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서 존재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게 바로 현존재가 자신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바로 현존재가 실존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게 1편까지의 내용이었고, 2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존재의 구조 전체성으로 분석한 염려라는 내용이 정말로 현존재를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반성하고 다시 고찰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2편 1장에서 제일 처음 제시했던 게 죽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존재의 인생이 죽음에서 전체적으로 완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죽음 개념을 실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존재의 전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이데거의 전략이었고, 요 분석에서 하이데거가 결론적으로 도출해내게 된 것은 현존재는 미완성으로서 존재하는 존재더라. 현존재의 존재는 언제나 아직 아님, noch nicht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 현존재의 존재 안에는 무성, 그러니까 닉티카이트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현존재는 끊임없이 자기를 앞질러서 가능성을 향해서 내달리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고,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재의 전체성이라는 거를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현존재의 전체성이라는 거는 현존재가 매 순간 자기를 앞질러서 가능성을 향해서 미완성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현존재의 전체성이더라라는 역설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편 2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이 정말로 현존재의 전체 존재 가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현존재가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만을 기술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 가능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현존재는 염려 속에서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는 그 구조 계기들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 일상성 속에서 현존재는 대부분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그들이 알려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가 염려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그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은 망각되어 버리고 있는데, 요 망각되어 버리는 그 존재 구조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우리의 논의가 나아가야 되는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이제 분석하는 게 양심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양심을 가지기 원할 때, 양심적으로 살아가길 원할 때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떠맡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서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생각한 게 양심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을 통해서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었고,
이 양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결론적으로 도출한 게 뭐냐면은 현 존재는 결단성이라는 구조를 지닌 존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개별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 어떤 도덕적 신념, 어떤 이데올로기적 신념들에 따라서 양심이 발현되는 개별적인 모습들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양심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개별적인 모습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는 뭐냐면은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떠맡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개별 결의들, 개별 결단들 아래에는 그 결단들, 결의들을 가능하게 하는 결단성이라는 구조가 있고 요 결단성이라는 구조가 현 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를 가능하게 하더라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2편 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는 구조와 결단성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은 우리가 결단성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원할 때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들이 알려준 세계 속에서 안일하게 만족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요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 고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알려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앞질러서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는 일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일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요 앞질러 달려가 봄과 결단성이라는 구조는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묶여서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요 구조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염려라는 현 존재의 존재인 염려라는 것의 온전한 구조 내용이고 현 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들이고 현 존재의 본래적 전체 존재 가능이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거는 뭐 현 존재가 결단해야 된다, 실존해야 된다, 뭐 본래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요런 당위적인 걸 주장하려고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하이데거의 존재화 시간은 현 존재 분석론이고 현 존재 분석론이라는 거는 현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현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현상학적 기술인 것이지 이게 무슨 당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뭐 교훈적인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 엔트슐루센하이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 구조 때문에 결단, 엔트슐루스라는 게 가능해지는데 요 결단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 속에서 주어진 우리 자신을 넘어서 가능성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게 되고 요 앞질러 달려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하이데거의 작업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이데거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는 그들이라는 익명적 타자들이 알려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건 언제 되는 것이냐? 그들이 알려준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앞질러 달려갈 때, 그리고 앞질러 달려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때, 그러면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게 지금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요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구조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구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되어갈 때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존재와 시간 제2부의 백미에 해당하는 그
탈자태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그 탈자태라는 거는 독일어로 이제 엑스타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엑스타제가 이제 영어에 거기 대응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엑스터시, 그러니까 황홀경이라는 그 표현에 대응하는데, 요걸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하 시간에 대한 번역에서는 탈자태라고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냐면은 엑스타시가 이제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엑스가 그 바깥에라는 뜻이고, 그 타시스라는 그리스어가 이제 어디에 놓아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엑스타시스라는 이 그리스어 어원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직역하자면은 뭔가 바깥에 놓아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놓아져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하이데거 번역할 때는 탈자태라고 하고, 요게 이제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 무아지경의 상태라는 의미에서 황홀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지 간에 요게 이제 왜 나오냐면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자기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는 우리가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향해 나아가면서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생겨나는 게 자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요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출현하는 게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요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1편에서 분석했던 염려의 구조 내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그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는 그 구조 계기들에 대응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그 요소들의 작동 방식이, 그 요소들의 통일적인 어떤 작동 과정이 자기라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라는 거는 요 요소들의 작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소 자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의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탈자태, 그러니까 엑스타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자기라는 것은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를 구성하는 이 요소로서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의 각각의 부분들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탈자태인 것이고, 요 탈자태들의 통일적인 작동 방식을 통해서 자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다. 요게 하이데거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요 탈자태는 그 염려의 구조 계기인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에 대응해서 도래, 기재, 현재라는 세 가지인데, 요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제 먼저 도래가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는데, 도래라는 거는 독일어로 쭈쿤프트이거든요. 근데 쭈쿤프트는 그냥 일상적인 독일어에서는 미래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상 선생님이 이 존재와 시간을 굉장히 잘 번역하셨다는 게 요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쭈쿤프트를 미래라고 하지 않고 도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게 하이데거의 생각을 진짜 잘 반영하고 있는 건데, 하이데거가 도래라는 탈자태로 말하려고 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래라는 거는 탈자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어떤 구조인데, 현존재가 자기가 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현존재는 자기를 앞질러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들의 세계 속에서 주어져 있는 자기를 앞질러서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서 앞질러 달려가 보는데, 요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는 현존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서, 현존재는 아직 자기가 아니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신은 현존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으로서, 현존재에게 점점 도래하는 것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는 아직 자기가 아닌데 도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앞질러 달려가 보는 존재로서 그 존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재는 뭔가? 이게 게베젠하이트라고 하는 건데, 기재도 마찬가지로 현존재의 탈자태로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만드는 어떤 구조거든요. 근데 요 기재라는 거는 이제 도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현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서 앞질러 달려가 볼 때 동시에 어떤 걸 하냐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존재해온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서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존재해왔구나,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요때의 자기, 과거의 자기는 지금의 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 존재가 떠맡아야 되는 것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런 내가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를 앞질러서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 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지? 지금까지의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던 게 아닐까? 너무 부실하게 공부해왔던 것이 아닐까? 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데, 요때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자기는 지금의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되고 떠맡아야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자기로서 현 존재에게 주어지게 되는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현재 게겐바르트라는 건 뭐냐? 요것도 탈자태인데, 요거는 현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자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써 지금까지 존재해온 자기를 책임지면서 떠맡게 되는데, 그렇게 앞질러 달려가 보고 책임지며 떠맡는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런 자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자기라는 게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데카르트의 코기토처럼 먼저 주어져 있고, 이게 현 존재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 현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써 그동안 존재해온 자기 자신을 책임지면서 떠맡게 될 때에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이 한편에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이 또 한편에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탈자태들, 도래, 기재, 현재라는 세 가지 탈자태들이 서로 맞물려서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가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용어인데, 요 용어는 어디에 대응하냐면은, 우리가 1편에서 염려의 세 가지 구조 계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용어가 뭐였냐면은, 염려의 세 가지 구조 계기가 자기를 앞질러 있음, 이미 세계 안에 있음, 존재자 곁에 있음이었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었는데, 요 세 가지 염려의 구조 계기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 곁에 있음으로써 자기를 앞질러 이미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용어가 바로 현 존재의 구조 전체성인 염려의 정의였는데, 바로 이 염려의 정의에 대응하는 게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세 가지 탈자태들 도래, 기재, 현재는 비록 설명은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서로 함께 맞물려서 작동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현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써 이미 존재해오고 있는 자기를 책임지면서 떠맡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요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용어가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시간, 자이트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자 했던 근원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현 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성, 자이틀리카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심오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오한 생각이고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게 꼼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존재는 도래, 기재, 현재라는 세 가지 탈자태들의 통일성 속에서 비로소 자기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요 세 가지 탈자태들이 이루고 있는 통일적인 구조, 세 가지 탈자태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고, 요거를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성, 자이틀리카이트라고 불렀는데, 요 시간적 구조, 시간성이 작동하면서 시간이라는 걸 출현시키는 과정을 하이데거는 시간화, 그러니까 시간적 구조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간다. 이 탈자태들의 통일성이 시간으로 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시간화, 자이티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이티겐. 그리고 요 시간화를 통해 출현하게 되는 본래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본래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계속 사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던 개념.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때 순간으로서의 아우겐블리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현존재는 도래, 기재, 현재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통일성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자기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는데, 요 도래, 기재, 현재라는 세 가지 요소 각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형성하는 현존재의 구조라는 점에서 자기의 바깥에 있는 말 그대로 탈자태들인데,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구조화되고 통일성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요 방식이고, 요 방식이 바로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로서 시간성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라는 구조가 작동할 때 비로소 그때 출현하게 되는 것이 시간인데, 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시간을 만드는 방식,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가 시간이 되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간화라고 불리고, 요 시간화의 끝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 본래적 시간으로서의 순간이고, 요 순간 속에서 현존재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겠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그 순간 속에서 자기라는 것이 비로소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라는 것이 형성될 때 그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라는 것이 현존재에게 열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현존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방식이 바로 그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시간이라는 지평 속에서 출현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주장이 뭘 의미하냐면은, 현존재의 근원적인 시간성인 시간적 구조, 시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본래적인 시간인 순간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현존재가 자기 자신이 될 때 세계라는 것이 열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현존재에게 그 존재자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게 존재와 시간의 전체 구조인 거고, 바로 이게 제1편에서 하이데거가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염려라는 것으로 종합을 하고, 2편에서 그걸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결단성이라는 구조로 다시 요약을 한 다음에 시간성이라는 근원적인 현존재의 그 구조로 분석을 한 이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이 시간성이라는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를 현존재의 존재인 염려의 존재론적 의미이자 현존재의 근원적 존재 의미이자 현존재의 실존성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근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시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얻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몇 개 뽑아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를 뽑아 왔어요. 일단 하나씩 읽어 보면 이런 건데, 일단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죠. "도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서 결단성은 자신을 현재화하면서 상황으로 데려온다. 기제는 도래에서 발원하며 그래서 존재해온, 더 적합하게는 존재해오고 있는 도래가 현재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로서의 통일적 현상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이름한다. 이제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그 도래 기제 현재의 시간적 구조 속에서 일단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건 도래거든요. 현존재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를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서만이, 그때서만이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해 오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기 때문에 도래가 일단 우선적으로 있고, 그 도래로부터 그 기제를 반성하게 되고, 그 도래와 기제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현재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자기가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이데거한테서는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결단성은 자기를 현재화하면서 상황으로 데려온다, 이 말이 나오는 건데, 도래가 우선이고 도래를 통해서 그 기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만이 비로소 현존재에게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제는 도래에서 발원한다. 그래서 존재해온 도래가 현재를 자기 자신에서부터 내보낸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 여기도 방점이 도래에 찍혀 있는 거죠.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로서의 통일적인 현상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이름한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성은 실존, 현사실성, 그리고 빠져있음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그렇게 염려 구조의 전체성을 근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염려의 계기들은 부분들을 긁어 모아서 한데 접합시키는 것이 아니며, 시간성 역시 도래 기제 현재에서부터 비로소 시간과 함께 합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성은 도대체 존재자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시간화한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는 염려의 세 가지 구조 계기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도래, 기제, 현재 역시 분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도래, 기제, 현재가 서로 함께 통일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시간화되어 간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는 이 염려의 세 가지 구조 계기들도 서로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제 증명된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제 도래, 기제, 현재가 따로따로 있다가 접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가지가 함께 시간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시간화되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구절, 이것도 이제 하이데거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시간성은 도대체 존재자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시간화한다. 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존재라는 것은 본래적인 시간인 순간 속에서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탈자태들 하나하나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탈자태들이 시간화를 통해서 순간을 형성하게 되고, 그 순간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가 되고, 그 자기가 될 때 비로소 세계가 열어 밝혀지고, 열어 밝혀진 그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각각의 탈자태들은 시간을 출현시키는 근거라는 점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본래적인 시간인 순간과 그 순간 속에서 형성된 자기와 그 자기를 통해 열어 밝혀진 세계라는 지평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존재인 것이지, 탈자태들 각각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보다도 더 근원적인 존재를 출현시키는 의미 지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자태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화된다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격지은 도래, 기제, 현재라는 현상들을 시간성의 탈자태들이라고 이름한다. 시간성은 앞서 먼저 하나의 존재자이고 그 다음 자기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탈자태들의 통일성에서의 시간화인 것이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 도래 기재 현재라는 현상들은 자기를 형성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탈자태들이다. 그리고 이 도래 기재 현재는 개별적인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탈자태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시간화되어 가면서 순간이라는 본래적인 시간을 형성하고, 이 순간 속에서 현존재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된 현존재를 통해서 세계라는 게 출현하고, 세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탈자태들 각각은 그렇게 되면은 존재자들을 출현시키는 근원적인 구조이고 근원적인 어떤 지평인 것이지, 요것 자체는 존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시간성이 앞서 먼저 하나의 존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자태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시간화되고, 그 시간화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주어진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현존재의 값산 이해가 알고 있는 시간이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본래적인 시간성에서부터 발원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럴 경우 명칭은 더 강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서 밝혀 보인 시간성을 근원적인 시간으로서 명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셈이다. 이제 요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달력의 시간, 시계의 시간, 이런 시간 개념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값산 이해가 알고 있는 시간인데, 요런 시간이라는 게 근원적인 게 아니라 하이데거 본인이 이 존재화 시간에서 밝혀 보인 세 가지 탈자태들의 통일적 현상으로서의 시간성이라는 구조가 본래적인 것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그럴 경우에 명칭은 더 강한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존재화 시간이 밝혀 보이고 있는 이 탈자태들의 통일성으로서의 시간,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로서의 요 시간이야말로 바로 근원적인 시간이다. 그러니까 존재화 시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 항목, 존재와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 자이트라는 게 뭐냐? 바로 현존재의 본래적인 시간적 구조로서의 시간성, 자이틀리카이트, 요거를 바로 하이데거는 근원적인 시간이라고 부르고, 근원적인 시간성의 시간화, 자이티겐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여러 현상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현상들 중에서 가장 본래적인 시간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게 순간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시간인 시간성, 자이틀리카이트로부터 시간화, 자이티겐을 통해서 본래적인 시간인 순간, 아우겐블리크가 출현하게 된다. 요게 이제 그 존재화 시간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인 것이고, 요 본래적인 시간인 순간을 통해서 바로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서 형성되고, 그 자기 자신으로 형성된 현존재를 통해서 세계라는 것이 열어 밝혀지고, 그 세계를 통해서 바로 존재자들이 현존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주어지는 존재자들이 바로 현존재에게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되는 것이다. 요게 존재화 시간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존재화 시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